서울시가 택시 대란의 해법으로 요금 인상 방안을 내놔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택시 요금 인상으로 기사 구인난이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지 사회부 송민성 기자와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틀 전이었습니다. 지난 5일에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네, 우선 현재 서울시 택시 기본 요금은 2019년 2월 기준이죠.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인상된 뒤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이었죠. 서울시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 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공청회에선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또 심야 할증 시간도 현행 밤 12시부터 새벽 4시인 것을 2시간 앞당겨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할증률도 현행 20%에서 시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높이는 안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요금 올린 지 2년이 조금 올린 건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안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남은 절차들이 있는데요. 네.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서울시의회와 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에서 관련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뒤에 최종안이 확정될 계획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안은 아직까지는 앞으로 얼마든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시가 택시 요금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 아무래도 택시 기사들을 불러오겠다는 거겠죠. 네, 그 택시 기사, 그중에서도 법인 택시 기사들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예. 그래서 요금 인상을 통해서 떠나간 택시 기사들을 업계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서울시의 택시 기사는 2019년 12월 말까지만 해도 10만 2천여 명이 있었는데 2년 반이 지난 6월 말에는 7만 4천여 명까지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2만 7천여 명, 그러니까 약 27%가 급감한 것이죠. 예. 또 택시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인데요. 법인 택시기사의 63%가 60대 이상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사 감소 그리고 고령화 등으로 법인 택시 공급이 감소가 되면서 최근에 택시 대란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예. 뭐 사실 뭐 택시 기사 고령화가 네. 뭐 주요 문제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요금 개편을 통해서 뭐 젊은 택시 기사들이 다시 돌아온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시각이 좀 있습니다. 예. 우선 택시 요금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예. 법인 택시 회사는 오랫동안 이 산업금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택시기사가 하루 동안 번 돈의 일부를 회사에 내는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기사들이 할당량을 좀 채우기 위해서 지나치게 오래 일을 하거나 예. 혹은 단거리 승객들 탑승 거부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법으로 이 산업금 제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월급제인 전액관리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예. 이 산업금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건데 이 역시도 또 다른 문제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바로 열심히 일을 해도 초과 수입을 가져갈 수 없게 된 건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택시에 대해서는 지금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니까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25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다. 네, 이 택시 기사들이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사실상 사라진 셈이고 예. 그래서 이 전액 관리제가 택시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게 된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해외 사정도 좀 궁금합니다. 해외도 이런 택시 대란을 겪고 있나요? 일단은 이 업계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의 보완제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죠. 예. 우버가 대표적인데 당연히 처음에는 그쪽도 기존 택시 업체들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예. 이제 뉴욕시 택시들도 우버의 호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처음에
우버가 들어왔다가 나갔고 그리고 타다도 있다가 네. 타다 금지법이 생겼고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실패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예.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이 타다 금지법이 꼽히고 있는데요. 예. 택시업계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이로 인해서 법이 발효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10,000명 넘는 타다 택시 기사들이 업계를 떠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에 있는 택시 제도 밖의 서비스를 활용을 해야만 지금의 택시 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네, 택시 요금 인상으로 기사들이 돌아온다면 좋은 방안이겠지만 일단 서민들 입장에서는 물가도 오른 상황에서 택시 요금까지 오른다는 거 굉장히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택시는 지금 현행법상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이 버스나 지하철 같이 서민들 대중교통 수단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런 이유로 택시 요금 인상도 추진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 가뜩이나 고물가로 요즘에 고통받는 소비자들은 불만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요금을 인상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다시 택시 수요가 줄어들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택시 수요도 수요지만 택시 기사들에 대한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처우가 과연 좋아질지 이것도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이 요금 인상이 택시 기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현재 서울시 택시 기사들은요, 하루에 10시간씩 26일 만근을 해야 겨우 200만 원 웃도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시간 저임금 구조를 끝내야 택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또 요금 인상을 통해서 늘어난 수입금이 실제로도 택시 기사들에게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타다나 우버와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도입 문제를 공론화를 해서 기존 택시업계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택시 요금 인상이 이제 택시 대란을 잠재울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회부 송민성 기자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